서울 fired. 강남역의 아침은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최고급 정장과 명품 핸드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 각자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아슬아슬하게 새겨져 있었다. 최은서는 그 맹렬한 인파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인 존재였다. 유행이 지난 수수한 원피스에 굽 낮은 단화.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 강남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걸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걸음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통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건물. 대한민국 패션의 심장천상 티안샹 그룹의 본사였다. 건물의 이름은 아버지 차진환이 지었다. 하늘 위 혹은 하늘 그 자체. 그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경 대신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그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왕국의 가장 낮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참이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로비가 그녀를 맞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하얀 대리석 유명 작가의 추상화 작품, 그리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았다. 디자인 전략팀 인턴 고민지, 그것이 앞으로 그녀가 불릴 이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디자인 전략팀이 있는 층에 내리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도서관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날카로운 신경전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다른 인턴들은 저마다 최고의 옷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채 서로를 힐끔거리며 탐색하고 있었다. 고민지의 등장은 그들의 경계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무시와 의아함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였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윤세라. 디자인 전략팀의 팀장이자 천상그룹의 황태자비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날카롭게 재단된 흰색 파워 수트는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훑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인턴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환영해요. 하지만 환상은 금물이에요. 이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니까. 실력 없는 자는 가차없이 도태되는 전쟁터죠.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은서에게 멎었다. 그녀는 은서의 모습을 잠시 훑어보더니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희미하게 띄웠다. 특히 복장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여기가 무슨 시골 동네 사무소인 줄 아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런 취급에 익숙해져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자, 그럼 일들 시작하죠. 세라는 인턴들에게 각자의 과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다른 인턴들에게는 시장 조사나 트렌드 분석 같은 그래도 구색은 갖춘 업무가 주어졌다. 마침내 세라는 은서를 불렀다. 고민지 씨. 그녀는 책상 위에 빈 컵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고민지 씨는 일단 우리 팀원들 커피 주문부터 받도록 해요. 취향들이 까다로우니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요. 적어도 이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디자인팀의 인턴에게 주어진 첫 업무가 커피 심부름이라니. 하지만 은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수첩을 들고 팀원들의 자리를 돌며 꼼꼼하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사무실을 나와 1층 카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윤세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거나 혹은 만들어냈을 아버지 차진환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선택한 왕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당신의 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나는 이 왕국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낼 겁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까요. 커피를 배달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주어진 다음 업무는 거대한 원단 창고 정리였다. 디자인팀에서 사용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원단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곳. 먼지가 자욱하고 창문 하나 없어 답답한 그곳은 인턴을 괴롭히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분류해서 품목별로 정리해둬요. 먼지 알레르기 같은 건 없겠죠. 설마 쎄라는 비꼬는 말을 잇지 않았다. 은서는 말없이 창고로 향했다. 다른 동료들은 그녀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등 뒤로 하고 묵묵히 창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창고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답답한 공기와 먼지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원단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세계였다. 그녀의 손끝이 최고급 실크와 캐시미어를 스쳤다. 시골뜨기, 고민지라면 알 수 없을 섬세한 감촉과 질감. 그녀는 눈을 감고도 어떤 원단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다.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었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감과 예술 작품들에 둘러싸여 자랐다. 국제 디자인계에서 에스텔 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상을 휩쓸었던 그녀에게 이 정도 원단을 분류하는 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겉옷을 벗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재질별로, 색상별로, 그리고 시즌별로.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쉬었던 장인이 다시 연장을 잡은 듯한 능숙하고 우아한 몸짓이었다. 하루 종일 창고에서 시간을 보낸 그녀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녀는 윤세라가 자신을 짓밟기 위해 던져준 이 보잘것없는 업무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한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아침에 가져온 싸구려 텀블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서는 짐을 챙겨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그녀를 비웃는 듯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싣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오늘 하루는 길고 고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의 왕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인턴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고민재는 디자인 전략팀의 공식적인 유령이자 만능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원들의 책상을 닦고 커피를 내리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주문하고 오후에는 끝없이 쌓이는 서류를 파쇄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업무였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존재감 없는 성실함은 오히려 윤세라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세라는 그녀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다.
저 순종적인 가면 뒤에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지를 시험하고 또 짓밟을 새로운 구실을 찾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시즌 신규 라인업의 콘셉트를 정하는 회의에서였다. 팀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하나같이 진부하고 지루했다. 몇 시간째 이어지는 회의에 세라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이게 다예요. 고작 이 정도 아이디어를 내려고 다들 밤을 새운 건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책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잠시 회의가 중단되고 인턴인 은서는 회의실 테이블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널브러진 자료와 빈 컵들을 치우며 무심코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는 이미지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미래적인 소재에 전통 자수 기법을 더하면 어떨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침 은서의 옆을 지나가던 김대리의 귀에는 그 말이 똑똑히 들렸다. 김대리는 팀에서 몇 안 되는 세라의 라인이 아닌 실력파 선임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은서를 쳐다보았지만 은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김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미래적인 느낌의 메탈릭 원단 위를 유려하게 수놓는 전통적인 나비 문양. 완전히 이질적인 두 요소의 조합은 놀라울 정도로 신선하고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김 대리는 그 스케치를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것을 본 세라의 눈이 크게 뜨였다. 바로 이거였다. 그녀가 찾고 있던 진부함을 깨부술 한 방. 좋아요, 김 대리.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답네요. 내가 계속해서 영감의 방향을 제시해준 보람이 있군요. 세라는 스케치를 집어들고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을 가로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는 고민지를 쏘아보았다. 저 따위 촌뜨기가 이런 아이디어를 우연이겠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헛소리일 거야. 하지만 그 우연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세라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샘플 원단을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받아오라고 은서에게 시켰다. 그런데 은서가 샘플을 받아 돌아오던 복도에서 세라의 측근 중 한 명인 박주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주임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샘플 위로 쏟아졌고 값비싼 수입 원단은 얼룩으로 못쓰게 되어버렸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고민지 씨. 내가 앞을 제대로 못 봤네. 박주임은 과장되게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은서를 질책했다. 고민지 씨, 인턴 월급으로 이 원단값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샘플을 맡겼는데 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어떡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은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비열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여기서 반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따돌림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팀원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하러 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업무에 필요한 질문을 해도 다들 못 들은 척하거나 인턴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중요한 내용이 오가는 이메일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누락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고립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 에스더 차로서의 창작욕을 불태웠다. 그녀의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강렬해졌다. 그 안에는 천상 그룹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리가 조용히 그녀의 책상에 따듯 단 커피 한 잔을 놓고 갔다. 주변을 의식한 듯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만 은서를 격려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작지만 따뜻한 그 행동에 은서는 잠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 차가운 강철의 왕국에도 아직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모든 광경을 윤세라는 자신의 유리벽 사무실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민지라는 인턴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 너무나도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이 불쾌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세라에게는 일종의 오만한 반항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단순한 괴롭힘만으로는 저 잡초 같은 아이를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용해야 한다. 그녀의 재능인지 뭔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이용해 먹고 그 후에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엘리션 프로젝트 기획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천상의 진정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저 순진한 시골뜨기 인턴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비참한 제물이 될 터였다. 며칠 뒤 천상그룹 디자인 전략팀의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로 소집되었다.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엘리션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강렬한 필기체로 쓰여 있었다.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컬렉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윤세라는 회의실 가장 앞쪽에 서서 여왕처럼 팀원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단순한 컬렉션 론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그룹이 글로벌 톱티어 패션 하우스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정체되느냐를 결정짓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세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며 프로젝트의 거대한 규모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것은 팀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막바지의 세라는 인턴들을 돌아보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저는 인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고민지를 지목했다. 고민지 씨는 우리 회사의 과거를 돌아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거예요. 지난 10년간의 천상그룹 디자인 아카이브 전체를 분석해서 트렌드 변화와 디자인 DNA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열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그것은 매우 그럴듯하고 중요한 임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팀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10년치 아카이브는 실로 방대한 양이었다. 그것을 인턴 한 명에게 정리하고 분석하라는 것은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연료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짓이었다. 최은서는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번거롭고 지루한 일에 처박아 두려는 윤세라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은서의 일과는 지하에 있는 거대한 자료실에서 시작되어 끝났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는 천상그룹의 지난 10년 역사가 담긴 룩북과 디자인 스케치 원단 샘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은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고독한 임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왕국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탐험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천상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들을 낱낱이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 차진환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야망, 그의 고집, 그리고 그의 외로움까지도. 윤세라의 착취는 그녀의 예상대로 시작되었다. 세라는 종종 자료를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실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있는 은서에게 다가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을 걸었다. 고민지 씨 아이디어 좀 줘봐요. 오래된 것만 보다 보면 가끔 신선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인터넷 풋풋한 시각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녀는 은서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놓치지 않고 주워 담았다. 은서가 과거에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디테일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꺼내놓으면 세라는 글쎄 너무 촌스럽지 않나. 혹은 그건 이미 다른 브랜드에서 써먹은 거잖아.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 아이디어는 교묘하게 포장되어 임원회의에서 세라 자신의 아이디어로 발표되었다. 은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녀의 게임에 어울려 주었다. 그녀는 윤세라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녀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졌다. 물론 그녀가 던진 것은 진짜 보석이 아니었다. 상업적으로 안전하고 누구나 생각할 법한 그럴듯한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녀의 진짜 무기 애쓰더 차로서의 번뜩이는 천재성은 아직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암초에 부딪혔다. 세라가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은서에게서 훔친 아이디어들을 조합하여 내놓은 초기 시안들은 이사회의 차가운 반응에 직면했다. 특히 해외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본 차진환 회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안전하기만 할 뿐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군. 이 정도로는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없어. 여자. 천상의 이름에 걸맞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가져오시오. 회장의 질책에 세라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의 창의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사회의 압박과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결국 절박함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날 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은서에게 세라가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상사를 연기하지 않았다. 고민지 씨. 그녀는 두툼한 스케치북 뭉치를 은서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팀원들이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된 B급 디자인 시안들이 들어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어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내 책상 위에 기적을 올려놓으라고. 이게 네가 쓸모없는 인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야. 그것은 더 이상 교묘한 착취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강요이자 협박이었다. 세라는 은서가 만들어낼 기적을 훔쳐 다시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가운 절박함으로 번들거리는 윤세라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과 날카로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덫은 놓아졌다. 하지만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여하랴. 윤세라가 남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과 책상 위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아래 앉은 최은서뿐이었다. 그녀는 흩어진 스케치들을 천천히 주워 모았다.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른 그 종이들 위에는 누군가의 좌절된 꿈과 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그 안에서 절망 대신 기회를 보았다. 윤세라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덫을 놓을 절호의 기회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빠져나올 수 없는 덫. 은서는 반려된 스케치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깨끗한 디지털 캔버스를 화면에 띄웠다. 이제부터 시작될 것은 모방이나 수정이 아니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한 창작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천상의 아카이브를 탐험하며 얻은 통찰과 에스더 차로서 세상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 그리고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슬픔까지. 그녀의 모든 감정과 역사가 펜 끝으로 모여들어 디자인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구상한 엘리시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옷들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사시였다. 조선시대 왕비의 대례복인적에 디일의 고고한 실루엣을 현대적인 테일러링으로 재해석하고 달빛을 머금은 듯 오묘한 빛을 내는 최첨단 오간자 실크를 사용했다.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서구적인 미니멀리즘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긴장감 넘치는 아름다움. 그것은 지상에 강림한 천상의 존재를 위한 헌사였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잊은 채 그녀는 디자인에 몰두했다. 상세한 디자인 스케치부터 원단 샘플 조합, 콘셉트 보드, 그리고 컬렉션 전체의 스토리텔링까지. 하룻밤 만에 만들어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작업 과정을 사무실의 CCTV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마침내 작업이 끝났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일라이션 파이널 고민지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밤샘 작업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고 부지런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책상에 엎드려 있는 은서를 보며 혀를 찼다. 인턴 주제에 밤을 새워봤자 뭘 하겠어.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윤세라가 출근했다. 그녀는 은서가 밤을 새웠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은서의 책상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았다. 오전 9시. 은서는 계산된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일으켜 쓰며 과장되게 기지개를 켰다. 잠시 커피라도 마시고 와야겠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치 깜빡했다는 듯 컴퓨터의 잠금 화면을 설정하지 않은 채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엘레이션 파이널 고민지라는 폴더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을 윤세라는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핀 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서의 자리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에서 소형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복사가 시작되었다.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복사가 완료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원본 폴더를 휴지통으로 드래그했다.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완벽하게 실행했다. 마지막으로 해킹에 대비해 설치해둔 기록 삭제 프로그램을 돌려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이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날 오전 윤세라는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엘리시안의 최종 콘셉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훔친 디자인을 띄웠다. 회의실은 경탄의 침묵에 휩싸였다. 스크린 속의 디자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완벽하고 대담하며 아름다웠다. 팀원들은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정말 천재적이십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입니다. 세라는 쏟아지는 찬사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모두의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유일무이한 천재 디자이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고민지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연기된 절망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제 컴퓨터 파일이, 제가 밤새 작업했던 엘리시안 파일이 전부 사라졌어요. 컴퓨터 오류인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극히 동정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저런. 중요한 작업은 수시로 저장하고 백업하는 게 기본인데. 인턴이라 아직 그런 게 미숙했나 보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고민지 씨가 잠든 사이에 내가 영감을 받아서 하룻밤 만에 이걸 완성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배우도록 해요. 프로는 이렇게 일하는 거랍니다. 그것은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고민지를 향해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역시 인턴은 어쩔 수 없군. 괜히 밤샘 작업한다고 설레발치더니 꼴 좋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은서의 귀에 들려왔다. 은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 작고 차가운 미소를, 책상 아래에서 그녀의 두 주먹이 절망이 아닌 만족감으로 단단하게 쥐어져 있다는 것을.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는 그것을 삼켰다. 이제 남은 것은 낚싯줄을 당길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디자인 도난 사건 이후 고민지는 천상그룹 디자인 전략팀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혹은 중요한 파일을 날려먹은 무능한 인턴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윤세라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가끔씩 자비라도 베푸는 듯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최은서는 그 모든 경멸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남겨진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면 단단했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 입은 24살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은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곧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바뀌었다. 은서야, 내 딸. 무슨 일 있니? 결국 은서는 무너졌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윤세라의 교묘한 괴롭힘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디자인을 눈앞에서 도둑맞은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어머니인 권수현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권수현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는 여전하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지. 그 말은 은서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상처를 건드렸다. 수년 전 평창동의 저택, 16살의 은서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격렬한 부부싸움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독 위태롭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가족 전체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여름 휴가를 또다시 취소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당신에게 가족은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천상그룹이 당신의 유일한 가족인가요? 당신의 진짜 자식은 저 차가운 빌딩이냐고요? 은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요.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잖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계약이 우리 그룹에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 회사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야. 아니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에게는 회사가 전부겠지만 나하고 은서에게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고 그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서재 창문으로 멀어져 가는 아내와 딸의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다시 현재 길고 아픈 회상에서 깨어난 은서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단단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은서야, 눈물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한단다. 진정한 예술가는 도둑이 자신의 작품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망치지 마라, 내 딸. 싸워. 네가 낳은 자식 같은 그 디자인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네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은 은서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전쟁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삼청동에 위치한 자신의 갤러리 수연, 엑시우 주안외 관장실에 앉아있던 권수연의 얼굴에서 따뜻한 온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전 남편의 왕국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특급 퀵서비스를 불러요. 아주 중요한 물건을 보낼 곳이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열었다. 은서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내두었던 엘리시안의 원본 스케치와 작업 과정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아트지에 그 스케치들을 출력했다. 윤세라가 훔친 결과물과는 비교도 안 될 날 것 그대로의 천재성이 번뜩이는 스케치들이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우아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짧은 메모를 작성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비단 가족만은 아니지요. 권수연은 출력된 스케치들과 메모를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며 차갑게 목적지를 말했다. 천상그룹 차진환 회장님께.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세요. 같은 시각 천상그룹 타워의 최상층. 차진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세라가 제출한 엘리시안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윤세라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천상의 미래를 열어줄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녀를 후계자로 점찍은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검은색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권수연 관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차진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혼 후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전 부인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가 방금 전까지 감탄하며 보고 있던 바로 그 엘리시안의 스케치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세라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결과물과는 달랐다. 거칠지만 살아 숨쉬는 듯한 필선, 곳곳에 남겨진 고민의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독창성.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본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너무나도 익숙한 그 특유의 서명 스타일.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놀라게 했던 그의 딸 최은서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비단 가족만은 아니지요. 차진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윤세라를 향한 자랑스러움은 순식간에 끔찍한 의심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지난 몇 주간 인턴 보고서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 고민지가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아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 앳된 얼굴의 은서가 그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의 눈에서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세라의 세상은 완벽했다. 그녀가 창조한 엘리시안 컬렉션은 그룹 내부에서 연일 극찬을 받았고 그녀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 차진환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화상을 통해 그녀의 공을 치하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천상그룹의 차기 후계자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계에는 단 하나의 오점이 존재했다. 바로 인턴 고민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윤세라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였다. 그녀가 사무실을 돌아다닐 때마다 세라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 불안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세라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박주임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을 차가운 목소리로 하달했다. 박주임, 이제 그 시골뜨기 인턴을 정리할 때가 됐어. 아주 깨끗하게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이 훔친 엘리시안 디자인 원본을 바탕으로 몇몇 핵심적인 디테일을 교묘하게 바꾼 열화판 디자인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주임에게 그 파일을 넘겨주며 익명의 이메일을 이용해 경쟁사인 아발론 패션의 하급 디자이너에게 유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단계는 증거 조작이었다. 세라는 IT 부서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추종자를 통해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고민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 아발론 패션과 접촉한 것처럼 꾸민 가짜 메일들을 심어놓고 웹 브라우저 접속 기록까지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대포 통장을 이용해 고민지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소에게 돈을 입금시켜 그녀가 디자인을 팔아넘긴 대가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날 아침 세라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그룹 내부 보안팀의 긴급으로 디자인 유출 사건을 신고했다. 엘리시안의 핵심 디자인이 경쟁사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당장 범인을 색출해야 합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의심의 화살을 고민지에게로 돌렸다. 생각해보니 그 인턴의 행동이 요즘 좀 수상했어요. 혼자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보안 자료실에도 자주 드나들었죠. 그녀의 말에 박주임을 비롯한 그녀의 측근들이 동조하며 바람을 잡았다. 순식간에 고민지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최은서는 인사팀과 보안팀 직원에 의해 차가운 취조실 같은 회의실로 불려갔다. 방 안에는 윤세라와 인사부장 그리고 보안팀장까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날카로웠다. 고민지 씨,
인사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룹의 중요 자산인 디자인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은서는 완벽하게 겁에 질린 연기를 펼쳤다.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세라가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고민지 씨, 정말 실망이네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이런 비수를 꽂을 수 있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늘어놓았다. 가짜, 이메일 조작된 접속 기록, 그리고 입금 내역까지. 이게 다 뭡니까?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은서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연약하고 무력한 인턴. 그 모습에 회의실에 있는 남자들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요. 인사부장은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로 고민지 씨의 인턴 자격은 정지됩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것입니다. 보안팀은 지금 즉시 고민지 씨를 건물 셔터 밖으로 안내하고 모든 출입 권한을 정지시키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은서의 양팔을 잡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연기를 펼쳤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회의실 문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종이 상자에 담아야 했다. 경멸 동정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것이 바로 윤세라에게 밑보인 자의 최후였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1층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 길은 굴욕의 가시밭길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천상그룹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내쳐졌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화려한 왕국에서 쫓겨난 이방인이 되었다. 그녀는 종이 상자를 든 채 한동안 건물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행인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의 가장 높은 곳,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지막 막이 올랐어요, 아버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왕국을 저런 도둑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버린 딸의 손을 마침내 잡아줄 것인지.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인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차진환 회장은 막 끝난 유럽 지사와의 화상회의로 인해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방금 전송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디자인 전략팀 인턴 고민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인한 직위 해제 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조작된 증거, 성급한 결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허술했다.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쳐두고 며칠 전 부인 권수연에게서 받은 검은색 봉투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딸 은서의 숨결이 담긴 원본 스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윤세라가 최종본이라며 제출한 완벽한 포트폴리오와 은서에 거칠지만 살아있는 스케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진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윤세라는 도둑이었고 그의 딸은 그 도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방관한, 아니 어쩌면 조장한 공범이었다. 내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깊은 자책감과 함께 배신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이 왕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왕국은 오히려 딸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특히 자신이 가장 믿고 아꼈던 늑대에게 그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았다. 윤세라는 지난 몇 년간 그가 직접 키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깊숙이 심어놓았을 터였다. 섣불리 그녀를 쳤다가는 엘리시안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되고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차진화는 보안 회선을 통해 전화를 걸었다. 그의 공식적인 비서실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직속으로 보고하는 그룹. 내 비밀 조직 감사실의 강철중 실장이었다. 강 실장은 태양그룹 시절부터 차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절대적인 충복이었다. 강 실장, 윤세라 팀장에 대해 조사해주게.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박주임이라는 직원과 최근 인턴 해고 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포함해서. 단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디자인 전략팀 사무실의 모든 CCTV 영상, 특히 문제의 그날 밤 영상을 확보하게. 그리고 윤 팀장의 개인 금융 거래 내역과 과거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털어주게. 명령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감사실의 정예의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늦은 밤 서버실에 접근해 윤세라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로그 기록을 복원해냈다. 그리고 수백 시간에 달하는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명확했다. 영상 속에는 윤세라가 고민지의 책상에 접근해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복원된 로그 기록은 그녀가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시도를 증명했다. 또한 그녀의 계좌에서 박주임과 IT 부서 직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강철중 실장은 보안 화상 통화를 통해 차진환에게 모든 증거를 보고했다. 화면 속 증거들을 말없이 지켜보는 차진환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거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윤세라를 해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물한 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만이 이 잔인한 배신극에 어울리는 유일한 결말이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태블릿에 떠있는 엘리시안 컬렉션 론칭 파티 기획안에 멎었다. 바로 이거였다. 윤세라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던 그 파티를 그녀의 처형식이자 동시에 그의 딸의 진정한 대관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다. 엘리시안 론칭 파티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아니,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준비하게. 모든 언론과 업계의 모든 거물들을 초대해 윤세라 팀장의 공을 최대한으로 띄워주게. 그녀가 천상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모든 판은 짜였다. 이제 마지막 배우를 무대 위로 초대할 시간이었다. 차진화는 수년 만에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서는 낯선 국제전화번호에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서먹했다. 아, 은서냐? 네. 몸은 괜찮은 개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진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다. 다음 주에 엘리시안 론칭 파티가 열린다. 너도
와주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직접 봐야만 하는 것이 있다. 제발 와다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은서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을 내쫓은 회사의 파티에 자신을 모함한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 파티에 오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끄는 차진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취리히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그의 과오를 바로잡고 그의 진짜 후계자를 세상에 공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시안 컬렉션 론칭 파티가 열리는 주나우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불빛은 파티에 참석한 상류층 인사들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다. 입구에 늘어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뒤섞여 맴돌았다. 그날 밤의 주인공은 단연 윤세라였다. 그녀는 엘리시안 컬렉션의 메인 의상인 은은한 달빛을 연상시키는 오간자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는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고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승리의 여신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파 속을 누볐다. 윤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번 컬렉션은 천상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겁니다. 한 유명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 다가와 아첨 섞인 칭찬을 건넸다. 세라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과찬이세요, 편집장님. 아직 시작에 불과한걸요. 그녀의 내면은 짜릿한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잠시 잊고 있던 지금쯤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인턴 고민지를 떠올렸다. 그 멍청한 시골뜨기는 자신의 위대한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세라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거대한 볼룸의 입구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방금 전 윤세라의 등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천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마치 깊은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심플하면서도 압도적인 실루엣의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 자체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연 회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해외에서 온 거물급 바이온가 아니면 비밀에 쌓인 셀러브리티 그녀는 관심을 갈구하지 않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에스더 차였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세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를 단숨에 빼앗아간 불청객의 등장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녀는 짜증 섞인 눈으로 그 여자를 쏘아보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오늘 밤의 주인공 자리를 넘봐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부딪혔다. 불꽃 튀는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엘리시안 컬렉션의 런웨이 쇼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캐스워크 위로 걸어 나왔다. 은서가 디자인한 바로 그 옷들이었다. 달빛을 머금은 드레스 저기를 재해석한 구조적인 재킷. 디자인은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한편의
환상적인 서사시였다. 가장 앞줄에 앉아 쇼를 지켜보던 윤세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물론 감격의 눈물이었다. 저 위대한 작품들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쇼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마지막 모델까지 퇴장하자 장내는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경이로운 쇼였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컬렉션을 탄생시킨 천재 디자이너 윤세라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라는 우아하게 일어나 관객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런웨이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감격에 겨워 수상 소감을 말하려던 찰나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특별한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유럽에서 막 귀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천상그룹의 차진환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을 비췄다. 차진환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세라는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자신의 대관식을 완성해줄 왕의 등장이었다. 회장님,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차진환은 그녀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객석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세라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는 아까 들어왔던 그 신비로운 남색 드레스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딸, 그들 사이에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하고 무거운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다. 그 순간 윤세라의 등 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축제의 분위기는 정점에 달해 있었지만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끔찍한 위기감을 느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상상을 깨뜨리며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럼 천상그룹의 미래와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차진환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진환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차진환 회장이 마이크를 잡자 시끄럽던 연 회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위 대한민국 패션계의 제왕과 그가 선택한 새로운 여왕에게로 향했다. 윤세라는 터져 나오려는 감격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자신에게 쏟아질 찬사를 기다렸다. 차 회장은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주 잠시 남색 드레스를 입은 딸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정면을 향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컬렉션 엘리시아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윤세라를 힐끗 보았다. 세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슴을 폈다. 이 위대한 컬렉션은 천상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윤세라 팀장을 칭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연 회장이 순간 술렁였다. 윤세라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차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이 컬렉션을 탄생시킨 진짜 주역을 숨겨진 천재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객석의 한 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에스더차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딸이기도 합니다. 최은서 양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에 앉아있던 은서에게로 향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와 은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세라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딸 최운서, 에스더 차라는 단어들로 뒤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은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걷는 동안 그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두 개로 분할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며칠 전 늦은 밤 디자인 전략팀 사무실에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윤세라가 초조한 표정으로 고민지의 자리에 접근해 USB로 파일을 복사하고 원본을 삭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화면에는 은서의 원본 스케치와 윤세라가 최종본이라고 제출한 디자인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복제품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찼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명백한 도둑질이잖아. 윤세라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사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차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장내를 울렸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도둑질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고민지를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이메일과 입금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자신의 재능 없음을 감추기 위해 순진한 인터넷 디자인을 훔친 것도 모자라 그녀에게 배신자라는 누명까지 씌워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침내 윤세라는 무대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 마녀 같은 년이 그녀의 추악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주임을 비롯한 그녀의 공범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을 가로질러 은서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윤세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년간의 원망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복잡한 화해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 회장은 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는 담담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웠던 연 회장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저는 제 작품의 이름과 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훔치고 더럽히는 행위는 이 업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객석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엘리시안 컬렉션은 상처와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천상그룹에서 진실되고 영혼이 담긴 디자인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복수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울부짖는 윤세라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공범들 역시 조용히 연행되었다. 화려했던 축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차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선언이 연 회장을 울렸다. 오늘부로 최운서 양을 천상그룹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렉터 CCO로 임명합니다. 천상의 미래를 제 딸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곧 그 정적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다. 추악한 거짓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호였다. 은서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녀는 어둠 속에 숨겨진 유령도 짓밟히는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은 이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윤세라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산업 스파이 행위 업무상 배임 지적 재산권 절도.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거웠다. 재판 내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최은서와 세상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결국 그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패션계를 호령하던 별은 그렇게 추악한 스캔들과 함께 완전히 빛을 잃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최은서와 차진화는 마주 앉았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이었지만 동시에 수년간 쌓여온 원망과 오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했다. 그곳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그들의 가족을 무너뜨린 전쟁터의 폐허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차진환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약한 모습을 딸 앞에서 드러냈다. 미안하다 은서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아비로서 자격이 없었다. 회사를 지킨다는 핑계로 성공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 너와 내 엄마를. 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제왕이 한 남자이자 아버지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너를 그 늑대 소굴에 혼자 두었다. 네가 그 모진 수모를 겪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어리석은 도둑을 칭찬하고 있었지. 나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더 다오. 은서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냉철한 경영인이 아닌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차진화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몇 번이고 약속할 수 있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최은서는 천상그룹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렉터, CCO로서 첫 출근을 했다. 그녀가 디자인 전략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윤세라의 몰락 이후 팀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다. 은서는 가장 먼저 윤세라의 라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실력파 디자이너 김대리를 불렀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새로운 디자인 실장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천상의 디자인은 수직적인 지시가 아닌 수평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 겁니다. 재능 있는 모든 분들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그녀의 선언은 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억압과 경쟁 대신 존중과 창의성이 넘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세라처럼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었다.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리더였다. 천상그룹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최은서가 이끄는 천상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눈부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탄생한 새로운 컬렉션들은 평단과 시장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연일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그녀는 에스더차라는 이름이 아닌 최운서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실력을 증명해냈다. 그녀의 사무실은 아버지의 집무실과는 완전히 달랐다. 권위적인 마호가니 책상 대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싱그러운 식물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공간이 아닌 따뜻한 창의성의 산실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어머니 권수연이 딸의 사무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향긋한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 딸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권수연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모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진환 회장이었다. 그는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 대신 조금은 서먹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야, 오늘 저녁 아비랑 식사라도 함께 하지 않겠니? 은서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곁에 앉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은서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그녀의 대답에 차진환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오해의 시간이 끝나고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은서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모두 되찾았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저 눈부신 노을처럼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천상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